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유카캐드에서 단축키를 사용하여 선의 길이, 모양을 조정할 수 있으며 패턴의 회전, 반전, 선 수정, 패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선의 길이 조정, 단점 이동, 선의 반점, 수직, 수평 반전, 이동 회전, SS 수정, 편측 수정입니다. 단축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단축키는 수정, 단점 이동, 회전, 반전에 관련된 단축키들입니다. 먼저 수정에 관련된 단축키들을 배워보겠습니다. 박스를 먼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박스 폭에 10, 길이에 10을 입력해 주시고 처음 위치는 왼쪽 하단을 찍어줍니다. 만약 저처럼 박스가 작업 화면에 커다랗게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F7 전체 화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저처럼 커다랗게 보이실 겁니다. 선 길이 설정 CL 기능부터 해보겠습니다. CL은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선의 총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10cm짜리의 선을 7cm로 바꾸고 싶을 때 그럼 7을 입력해 주시고 윗부분 끝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서부터 7cm 선이 만들어집니다. 선의 길이가 바뀌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엔 길이 조정 기능입니다. 변경할 선의 수치에 -2를 눌러줍니다. 선의 끝점에 두 군데를 눌러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2 수치만큼 줄었습니다. 반대로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N은 늘리고자 혹은 줄이고자 하는 그쪽의 끝점 부위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빠져나오시고 이번엔 편축 수정 기능입니다. 편축 수정 단축키는 K입니다. 기준이 되는 선의 아래 하단 선을 클릭을 해주시고 수정할 선에 세로선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선에 맞게 이 선의 길이가 연장이 됩니다. 딱 기준선까지만 선이 길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번엔 양축 수정 B입니다. 기준이 되는 선에 왼쪽 세로선과 오른쪽 세로선 두 개를 클릭해 주시고 수정할 선에 아래 가로선을 클릭을 해주시면 두 개의 기준선에 맞게 양측 기준선에 맞게 가로의 길이가 채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중간 수정 기능을 해볼 건데요. 중간 수정 기능을 해보시려면 등분선을 먼저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등분선의 단축키는 LDQ입니다. LDQ 눌러주시고 1선의 위에 선, 2선의 아래 선을 클릭해 주십니다. 등분할 선은 3등분입니다. 마우스 오른쪽으로 빠져나오시고 인서트 키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재표시 기능입니다. 그리고 중간 수정 J를 해보겠습니다. J 같은 경우는 양축 수정처럼 기준선을 두 개를 지시해 주시는데 가운데 거 두 개를 클릭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수정할 선의 윗선 클릭해 주시면 이만큼이 사라지는 기능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빠져나오겠습니다. 이번엔 각결정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요. 각결정 단축키는 KM입니다. KM 눌러주시고 만나지 않은 두 개의 각을 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윗부분은 지금 이렇게 각이 만나 있죠. 두 개의 선이. 그러나 이 선과 이 선은 지금 각으로 만나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단축키입니다. 만나는 두 선에
어느 쪽 끝점과 어느 쪽의 끝점을 각으로 만들 건지를 먼저 지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의 끝점, 여기죠. 그리고 이 선의 끝점, 이곳을 만나게 해서 윗부분처럼 이렇게 온전히 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클릭을 해주시면 클릭을 하시자마자 이렇게 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는 기능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선 자르기 기능을 하기 전에 다시 선을 연장을 해보겠습니다. 편축 수정 K입니다. 기준선 제일 오른쪽 세로선 클릭을 해주시고 수정할 선의 아래 하단선 끝점 쪽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다시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선 자르기 기능 C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는 커팅의 약자입니다. 자를 선의 아랫선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기준선의 첫 번째 세로선 클릭을 해주시면 잠시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선이 잘려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원래 선이 잘리기 전에는 이렇게 10cm짜리 선이 통째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의 길이가 10으로 나와 있죠. 그러나 잘려진 선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3.333 길이만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끝점도 여기 아주 작게 파란색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서트 키 한 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이번엔 선합치기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요. 선합치기 기능은 곡선과 곡선을 합쳐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먼저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곡선의 단축키는 CRV입니다. 점열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끊어주시고 조금 떨어져서 다시 하나, 둘, 셋 눌러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선합치기 기능은 RC입니다. RC 눌러주셔서 합칠 곡선 두 개를 순서대로 클릭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선의 점수를 입력하라고 나타납니다. 이때 선의 점수는 저희가 처음에 곡선을 그릴 때 찍은 점의 수를 얘기합니다. 하나, 둘, 세 포인트 찍었고요. 그 다음에 넷, 다섯, 6포인트 정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도 몇 개의 점수로 곡선을 다시 만들어줄 거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선의 점수 6점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 Y, 최종 컨펌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Y 누르시고 엔터. 그리고 선을 확인해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점수가 6점 나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곡선과 곡선을 합칠 때 선합치기 기능을 사용하지만 선합치기 기능은 이렇게 곡선과 곡선을 합칠 때 말고도 곡선 자체의 점수를 바꾸어 줄 때도 선합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6점으로 그려진 곡선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RC로 들어가셔서 합칠 곡선에 이거 하나만 지시를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 선의 점수를 이번에 5점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곡선의 모양이 조금 변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확인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점수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곡선은 모양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선합치기 기능으로 선을 수정할 때, 곡선을 수정할 때 응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서트 키 한번 다시 눌러주시고요. 그럼 직선과 직선을 합칠 때는 어떻게 다시 합칠까요? 직선과 직선을 합칠 때는 선합치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직선과 직선을 합칠 때는 선 하나를 삭제를 하고 K 기능으로 기준선, 그 다음에 수정할 선 클릭을 해주셔서 당겨주는 방식으로 직선을 하나로 만들어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 선 두 개가 잘려 있었습니다.
작은 선 하나를 삭제를 해주시고 K로 기준선, 수정할 선 이렇게 하시면 선이 하나로 다 만들어지시죠. 직선을 하나로 만들 때는 이렇게 편축 수정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SS 수정 기능입니다. SS 수정을 하시기 위해서 곡선 만들어 놓은 부분을 부분 확대하겠습니다. F6 기능키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SS 수정은 SS 눌러보겠습니다. 수정할 선의 곡선을 클릭을 하신 다음 이 파란색 점들 중에 수정하고자 하는 점의 포인트를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쿡 찍으셔서 원하는 만큼 움직여 주시면 그대로 마우스 왼쪽 포인트에서 손을 떼지 않으시고 움직여 주시면 옆에 있는 두 점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 한 점만 변형을 해서 선의 곡선의 모양을 바꿔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뀌시죠. 그리고 SA 수정입니다. SA 수정, SA 들어가시면 똑같이 수정할 곡선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동할 점 같은 포인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르신 다음 손가락을 떼지 않고 그대로 마우스를 위쪽으로 조금 움직여 보시면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왼쪽, 오른쪽 가까이 있던 점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하물며 그 옆에 있는 점들의 곡선 모양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한 점을 끌어서 움직이지만 곡선 모양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곡선 수정이 SA 수정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뀌시죠. 자, 이제 단점 이동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화면은 F7 화면으로 만들어주세요. 단점 이동 중에 먼저 단점 상 버튼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단점 EU입니다. 여기서 U는 up입니다. 위쪽 방향이죠. 이동할 영역에 아래 하단, 박스 아래 하단을 이렇게 드래그 잡아줍니다. 이렇게 드래그 잡아주시면 드래그 잡는 이 영역 박스 안에 두 개의 단점, 여기죠. 이쪽 끝점과 이쪽 끝점이 최소 포함이 되어야 보통 이런 면적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때 쓰는 기능이 단점 이동 기능입니다. 그래서 패턴의 길이를 키우거나 길이를 줄이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들이 단점 이동 기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함하고자 하는 외곽의 끝점들은 이 박스 영역 안에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점 이동 잡아주시고 이동량은 2cm 눌러보겠습니다. 면적이 줄었죠. 다음은 단점 하 버튼입니다. D입니다. 아랫방향 다운이죠. 눌러주시고 이동할 영역 선택 동일하게 해주신 다음에 이동량 2cm 원래대로 커졌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엔 단점 이동 EL입니다. 단점 EL 왼쪽으로 방향이 가는 거죠. 레프트입니다. 이번엔 이쪽을 키워보겠습니다. 이동량 2cm 면적이 넓어지셨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실행 취소 U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단점 오른쪽 버튼 ER 눌러주신 다음에 영역 오른쪽을 한번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cm 키워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U 엔터 눌러주겠습니다. 이번엔 회전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회전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저희는 다시 이미 박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미 박스는 FBOX입니다. 하나는 조금 커다랗게, 하나는 조금 작게 두 개의 박스를 그린 다음에 회전 첫 번째에 있는 MVRT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동 회전할 패턴에 F5 기능 키를 같이 사용하셔서 드래그 잡아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이동 전 기준할 2점 한쪽 면에 풀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 전에 작은 박스 이 부분 끝점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이동 후에 이쪽 면에도 풀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 이쪽 면이 이쪽 면에 갖다 붙습니다. 이렇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U 엔터 다시 누르시겠습니다. MVRT 기능에 앞에 C를 붙이시면 복사가 되면서 복사 이동 회전이 되는 기능입니다. 복사가 되었죠? 이렇게 다시 U 엔터 누르겠습니다. 이번엔 임의 회전 기능 DR입니다. 회전할 대상 요소에 동일하게 F5로 작은 박스를 클릭을 해주시고 동일하게 이동 전 회전 중심 방향, 이동 후 회전 중심 방향 이렇게 찍어주시는데 MVR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자마자 갖다 붙었죠. 하지만 이렇게 눌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멘트가 나왔냐면 마우스를 이동하라고 합니다. 마우스를 그럼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볼까요? 어떻게 됐죠?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DR 기능은 눈으로 회전의 각도를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내려놓는 기능입니다. 다시 U 엔터. DR 앞에도 C를 붙이시면 카피 기능이 추가됩니다. 동일하게 F5로 잡으신 다음 이렇게 이번엔 카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원래 패턴 가만히 있고 카피된 새로운 작은 박스가 큰 박스에 회전이 돼서 붙었습니다. 다시 U 엔터 누르겠습니다. 이번엔 각도 변경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각도 변경의 단축키는 RT입니다. 회전할 패턴에 F5로 똑같이 작은 패턴을 하나 지시를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회전될 패턴의 중심에 F2 임의점 버튼으로 이 박스의 가운데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회전할 각도량은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45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내가 지정한 각도만큼, 특별한 각도만큼 박스를, 패턴을 회전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U 엔터 누르겠습니다. 반전 기능입니다. 반전 기능 중에 선반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선반전 단축키는 ML입니다. 반전할 대상에 이 선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반전의 기준점 2선 클릭하시면 이 선을 기준으로 선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엔 ML 기능에 C를 붙여서 CML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카피, 복사, 반전이 됩니다. 복사 선반전, 반전할 대상에 넘어간 이 선을 다시 클릭을 해주시고 반전할 기준점 2선 다시 클릭해 주시면 다시 선이 나타났습니다. 인서트 키 눌러보셔도 이 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VM 수직 반전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VM 수직 반전으로 반전할 대상에 곡선을 지시를 해 보겠습니다. F5 버튼으로 지시를 하신 다음에 수직 반전이기 때문에 세로로 넘어가게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수직 반전은 기준선이 없어도 반전을 할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F2 임의점 기능으로 바꿔주시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이 일종의 선이 하나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이 생겨서 이 선을 기준으로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마우스가 있는 이 지점이 선이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긴다고 생각하시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찍자마자 넘어가게 됩니다. U 엔터 눌러주시고 이번엔 VM 앞에 C를 붙이시면
카피 복사 반전이 됩니다. 카피 수직 복사 반전이 됩니다. 이번엔 수평 반전 기능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반전할 대상에 곡선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준 다음에 기능키 F2 눌러주시면 이번엔 위아래로 반전을 시키는 거죠. 수평이니까 윗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U 엔터 눌러주셨고요. HM 앞에도 C를 붙이시면 카피가 되면서 수평 복사 반전이 됩니다. N-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N-는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N-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N-로는 두 개의 선의 길이의 합과 혹은 두 개의 선의 길이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선의 길이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1선 클릭해 주시고 2선에도 첫 번째 선 그대로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더 눌러주시면 두 개의 선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2선 이미 지시를 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두 개의 선의 길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10cm, 10cm 박스로 그렸었죠. 10 더하기 10, 20 두 개의 선의 길이 합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번엔 두 개의 선의 길이의 차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여기 왼쪽에 작은 박스들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선에 이 선 한번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2선의 작은 박스 가로선 클릭, 우클릭 해주시면 두 개의 선의 길이가 차이가 1cm랍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서트 키 한번 눌러주시고 큰 박스 가로선 2.6cm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박스 가로선 1.6cm 2.6cm에서 1.6cm 뺐을 때 1cm 맞으시죠? 이렇게 N-로는 길이의 합과 차이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거리 측정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거리 측정 기능은 DS입니다. DS 거리 측정 기능으로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떨어져 있는 박스 두 개가 존재할 때 이 선의 끝의 거리와 이 선의 끝의 거리를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여기 끝점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끝점 클릭을 해주시면 이 두 개의 선 떨어진 간격을 알 수 있는 기능입니다. 1.4cm 떨어져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선택 제외 기능 R을 해보겠습니다. R 선택 제외 기능을 해보시려면 D 삭제 기능을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D 삭제 기능으로 F5 영역 교차내 기능 키를 같이 눌러주시고 이렇게 많이 드래그 잡아주세요. 이렇게 드래그 잡았는데 얘네만 지우고 싶고 여기 박스는 선택이 잘못됐을 때 이럴 때 R 기능을 씁니다. 이 상태에서 R을 추가로 누르시면 제외할 선 이미 선택을 했지만 선택한 것 중에 다시 선택을 제외시키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이 R 기능입니다. 제외할 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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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원래 13 카운트였죠. 10으로 바뀌었고 노란색 표시도 없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다시 지정한 왼쪽 그림들만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피 기능입니다. 카피 복사 기능은 COP입니다. 제자리 그대로 이 선의 자리 그대로 그 위에 하나의 선이 더 생기는 기능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동이 되거나 회전이 되면서
거기에 추가로 카피 기능이 있는 것들만 배웠지만 이번엔 제자리 카피 기능 COP입니다. 클릭을 하시고 복사할 대상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보실까요? 카운트가 2개로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선은 2개인 것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번엔 외곽 확인 기능 G 버튼입니다. G 버튼 눌러주셔서 영역이 2점을 지시하라고 떴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온전한 패턴이 외곽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할 때 패턴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외곽 확인 기능을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영역의 2점을 박스를 전체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위치 생략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둘러졌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테두리가 둘러졌다는 건 이 박스의 외곽에 문제가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인서트 키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만약에 외곽에 문제가 있는 패턴일 때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패턴일 때 외곽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르죠? 그래서 외곽 확인 버튼은 G 버튼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단축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